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공급 이석규입니다. 32회 시험이 오늘 끝났죠. 부동산 공법 어땠나요? 문제가 역시 예상한 대로 한 6, 7문제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에 낸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문제를 저하고 9, 10월 달까지 수업을 계속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면 어떻게 저렇게 문제 나온다고 한 게 저렇게 나왔을까?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죠.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문제, 용어가 아니면 광역도시계획 나온다고 그랬지요. 정리 꼭 해놓으라고 그랬고,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을 반드시 두 개를 정리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답은 얘들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자, 2번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이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이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이라면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정말 이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했죠. 너무나도. 따라서 2번이 틀린 게 보여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자, 2번 문제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참 이 문제도 인구 10만 이하 1, 2, 3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된다 해서 정답은 1번 20만이 아니고 10만이죠. 자,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요. 43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나오는데, 자, 우리가 시설 부지 매수 청구 들어갈 때, 여러분, 매수 청구 들어갈 때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하냐? 원칙적으로 케이스 문제도 여러분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찾아간다.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든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가는데 이럴 때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면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LH나 지방공사 등은 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에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 채권을 발행한다? 말이 안 되죠. 너무 쉬운 문제죠. 숱하게 케이스 문제 얘기했고 숱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했죠. 따라서 1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뭐 늘상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분 언제부터 결정의 효력 발생하나요?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가로치고 다음 날이 아님이라고 정말로 반복을 했는데 답을 못 찾는다 그러는 것은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핑계 댈 수가 없죠. 핑계를. 1번, 2번, 3번, 4번 보세요. 정답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숱하게 얘기한 것들, 주의하라고 한 것들 정답 처리됐죠. 4번이죠. 4번.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아는 내용인데 되게 쉬운데 1번이 그래도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고 용도를 변경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 짓겠다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 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허가받은 공사를 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건물을 7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 신청할 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같이 설치한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것은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틀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살짝 낯설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6번은 공공시설의 귀석인데, 자, 여러분요, 막판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알아봤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이것도 지문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행정청인 경우하고 비행정청인 경우 나눠질 때, 행정청일 때는 새로 시설 설치한 것은 무상으로 관리청에 들어가고,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시설도 무상으로 자기가 가져간다. 비행정청은 새로 설치한 놈은 무상으로 관리청에 가져가지만, 자, 5번 질문 봐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옛날 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시설 설치한 비용금이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부분 정리를 꼭 해놓으라고. 그래서 46번은 틀린 게 5번입니다. 어때요? 정답이 너무 쉬우니까 5번에 갖다 놨죠. 나머지 것들을 헷갈리라고 5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46번은 문제가 5번 정답. 자, 이게 틀렸으면 안 되죠. 또 계속 들으신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눈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정리할 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인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딸랑 심의 거친다고. 심의 거치지 않는 게 아니죠. 1년 된 날까지 설치계획 안 짜면 1년 된 날 다음 날 치료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돈을 200 초과하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받고 2달 내에 부과하고, 그 부과한 돈은 언제 낼까? 사용승인 신청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7일까지가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정답은 4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면 용적률은 50%까지 뭐 된다고요? 강화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강화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47번 문제도 참 답이, 우리 정말 여러분 문제 쭉 풀면서 막 달리지 않았습니까? 내리막으로. 야, 뭐야, 올해는 주의가 대박이다.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제가 48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이거 꼭 외워놔라. 이거 나온다. 나온다까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아니다. 녹관농자, 녹지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우리는 준주거로도 문제 풀어본 적이 있고 마지막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주거지역이라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눈을 얘기했고 성장 다 돼버렸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유효하니까 33회 대비하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올해는 쉽게 나왔잖아요. 그럼 33회 시험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낼 수 있거든요.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알코올 중독자라도 풀 수 있다. 49번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 얘도 참 재미있습니다.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이건 뭐 수도 없이 외웠으니까 정답은 찾는데 옳은 걸 찾잖아, 옳은 거. 아니,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자, 유보기간이 끝나면 고시하는 게 아니라,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효력이 없어지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고시를 하고 끝나면 고시하고 고시의 다음날에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효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뒤집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 집은 얼마 웃겨요. 옳은 것이라고 해놓고 공익상 사업 시행에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뭘 공익사업을 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아, 이건 불가피하다. 그럼 그런 건 할 수 있게 해주죠. 주민들이 왜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뭘 시행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설프잖아요.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에서 벌채 등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안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라고 그랬지요. 따라서 49번 문제도 옳은 것은 정답이 부르르 떨고 있죠. 자, 50번 문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자, 우리 시설 사업을 할 때 보세요. 사업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 C군에 걸쳐 있대요.
아니 경기도 안에서 부천 시행에 걸쳐 있다. 그럼 누가 하지? 당사자 협의해서 시행자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돼? 도지사가 지정해야 돼? 대답 잘하죠, 도지사가. 그런데 이렇게 내잖아요, 이렇게. 같은 도 안에서 시장 운수간에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서 걸쳐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10문제 중에 내가 고민을 하고 못 배운 거 이건 또 말도 안 돼 하는 거 없지요. 늘상 한 거. 자, 그 다음에 51번에 이거 여러분 4, 5년 전에 여러 번 나왔는데 올해 꼭 나올 것 같다. 요거 기반세력 종류 꼭 구분하자고. 우리 기억나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따라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은 보건위생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위생적으로 하자고. 요 세 개 외워놓자고. 그 다음 폐차장,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시설. 딱 요거 시설 몇 번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자. 기출문제, 8년치 기출문제 딱 정리하면서 야, 이게 26회까지 나왔는데 지금 한 4, 5년 굶었다. 이번에 나올 때가 됐다. 올해 간평사 시험도 나왔고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52번 틀리면 어쩐대요? 용적률 순서인데, 아니 용적률 최대 한도는 자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6원이. 자, 상업지역이 제일 높지. 1500, 1300, 1100, 900. 그러면 상업지역 중에는 근린 상업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역이 아닌 애를 다 빼.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린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다음에는 준주거지역이 제일 높죠. 준주거지역 500%. 자, 얘가 500%. 그러면 나왔으면 야는 900%, 500%. 정답은 기역 디귿은 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용적률 터지지 않았죠, 여러분, 진짜로. 건폐율 용적률은 아주 일반적인 걸 냈잖아요. 그러면 12문제 국토법에서 거의 뭐 1개, 2개 틀렸던 거 외에는 틀렸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럼 12개 중에 10개 이상 맞췄으니까 마음이 벌써 푸근하잖아요. 그 중에 6개만 맞으면 과락은 면했는데, 그렇죠? 12개는 다 맞아야 되죠. 이런 거 틀렸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쉬운 게 53번입니까?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 LH 네가 왜 나옵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 차라리 여기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도 넣었으면, 시장군수라도 넣었으면 헷갈리려도 하죠. LH는 지정권자 될 수 없죠.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 지정권자 딱 나온 4번이죠. 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수행사항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자, 사업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내가. 그러면 보세요. 자, 제일 돈이 덜 드는 게 환지 방식. 자, 그 다음에 혼용 방식. 그 다음에 수용 및 사용 방식이죠. 요렇게는 변경이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따라서 혼용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수용할 때는 이런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가 발행한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시행자다. 당연히 발행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원형지를 공급받을 때 국가 지자체는 제외됩니다만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만약 공사가 계약하고 완료됐다면 5년 지나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죠. 이것도 다 언급을 한 거고. 그 다음 원형지가 공공택지다. 이런 것들은 원형지는요. 국가 등에 줄 때 수의계약으로. 학교나 공장 등을 지을 때는 경쟁입찰이죠. 싸니까. 따라서 추첨은 나머지 원형지가 아니고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일 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54번을 뭐 개발법, 정비법을 나 포기했노라 라고 완전히 손을 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풀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55번의 환지 방식 틀린 것은 이것은요 조금 어렵게 뒤틀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야 뭐 틀린 것은 해서 나머지 옳으니까 2번 지문에 보세요.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자, 보세요. 면적이 넓은 토지라는 얘기는 기준 면적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얘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한다. 여기까지 맞아. 기준 면적보다 큰 땅을 가진 사람한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지 않거나, 면적이 작은 토지는 줄여서 더 크게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기준 면적보다 넓은 토지는 환지돼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면적이 기준 토지보다 작은 토지, 좁은 토지, 작은 토지는 면적을 넓혀서 주거나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차하면 무심코 훅 긴장해서 읽으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지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3번으로 많이 체크했을 것 같아요. 집중력을. 이건 자세하게 안 볼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틀려도 요 지문들 워낙 쉬운 것들이니까요. 55번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15개 중에 객관적으로 틀려도 괜찮다 하는 게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1장, 2장은 다행히 쉬웠으니까. 이 도시개발 채권은 공법상 채권 4개 정리 반드시 하라고 얘기했죠.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누구한테 승인받냐?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근데 이 문제도 되게 웃기는 게, 자, 잘 보면, 보세요. 3번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승인받잖아요. 그럼 이거 틀렸죠? 그럼 여기 발행을 시도지사가 한다고 되줬죠, 지금? 5번 지문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장은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다. 자, 같은 문제 속에 5번하고 3번이 서로 모순되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문제 만들잖아요. 실전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설프게 나온다니까요. 이 안에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채권은 국토법상 공작물 설치가 아니고 불도저 미는 것. 형질 변경에 허가를 받을 때 3.3제곱미터당 3만 원짜리 채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지 기재부 장관이 왜 정합니까? 우리 부동산공법은 기재부 장관은 절대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도 행안부 장관 승인이 틀렸고,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5년보다 짧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답은 4번이지. 요것만 딱 외워놓은 사람이라면 정답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문제도 우리가 중급 문제로 분류는 했지만 공부를 쭉 10월달까지 계속 오신 분들은 풀었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안 받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공법은 규제하는 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여러 개를 분양받는 사람이 하나만 받겠다고 합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토지도 마찬가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서 아니죠. 하나를 여러 개 나누는 사람은 있어도 따라서 공법은 합병하는 건 절대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분할을 허가받죠. 따라서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개발구역 안에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의 분할은 허가 대상이 있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답이 푹 나와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풉니다. 며느리도 못 풀어, 출제한 사람도 못 풀어. 그래서 벌칙인데, 이번에 LH 직원들이 광명의 농지 땅 사고 말이죠. 내부적 정보를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33회 대비하신 분들을 본다면 다시는 안 나오니까 복습은 하지 마시라는 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굴까요? 시도지사, 대도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국가 공무원들은 그가 지정권자에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최대 상한이 10억입니다. 10억.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벌칙에서
8에 나온 내용이거든. 따라서 다시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예상하지 않은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 찍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각 번마다 2개씩 이상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전혀 대세 지장이 없다는 거. 자, 이런 사업을 59번에 정비사업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죠.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이 세 쪽이 하나인데 이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물론 있습니다만 공공, 재건축, 재개발도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한 40%는 까놓은 문제가 나온다. 40%는. 그 다음에 요것은 여러분들이 살짝 작년에는 도시개발 조합에서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거 나왔고 이거는 정비법이죠. 정비법인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골라봐라. 이것은 다 맞는데 조합의 해산도 안 되는데 공사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언을 빼고 나머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낙 암기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요 세 가지. 이거는 원래 조합도 해산도 안 되는데 사업이 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대의원의 의결 사항은 만약에 33회라면은 내년이라면 개발법에서 나올 확률이 또 높으니까 이거 뭐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는 거.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사업인데 요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내 심의 완료하고 그 30일 내 심의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신청일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찍으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이 없다. 따로 뭐 전혀 쳐다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도 살짝 어렵게 냈죠. 어렵게 냈는데 여기서 분양 신청 기간은 연장은 20일 정도 연장하는 요 내용하고 3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했다면 3개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를 준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지분형 주택으로 줄 때는 60 이하로 준다는 건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마 1번을 찍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모르는 건 이제 요 2개죠. 요거는 뭐 정말 지엽적인 조문입니다.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일정 기간 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시장 운수는 이해도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러면 특별히 안 해도 되니까 처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운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을 가진 자, 90제곱미터 미만을 가진,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 소유하지 않은 자 요청이 있으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이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아마 낯설기 때문에 답을 1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틀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 시행 보면 요것은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것은 그래도 옳은 것은 해서 요것은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문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운수 등이 하거나 LH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한다 할 때 죄송합니다. 분필가루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을 정하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고 그랬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LH를 정할 때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재개발 사업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30인이면 직접, 이건 조합이 해야지, 조합. 그래서 이건 20인이라고 해야 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 구성 승인 받고 3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3년.
그 다음에 4번에 자, 여러분 이제 옳은 거라고 하는 문제인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 학생들이 살짝 헷갈릴 거예요. 요걸 대충 본 사람은 200인이면 5명 이상 이사 둔다 할 때 조합원이 200명 넘어가면 100명 초과하면 5명 맞는데? 라고 할 텐데 여기는 조합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추진위원회잖아요. 추진위원회 단계지. 추진위원회 단계는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를 둔다고 그랬지 이사는 두지 않잖아요. 이거 살짝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요것만 봤다면 요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주민대표회의는 과반수 소유자 동의받아서 구성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하고 한 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 문제는 심리전을 펼친 것 같아요. 심리전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참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 않고 서술식으로 내죠. 이렇게 주제 막 섞어서 냅니다. 이번에는 정비법이 조금 어려웠죠. 청산금 비용 부담 이거 정리해 놓으라고 했는데 잘 볼까요? 청산금 옳은 것은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실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수혜로 소멸한다는 거.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 재산은 정비사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될 수 없어야 됩니다. 자, 3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 거부한다. 주소 거소 알 길이 없다 그러면 공탁할 수가 있죠. 없다가 당연히 공탁하죠.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예를 들어 조합이라고 해요. 부가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인데 이거 어떻게 해? 안 되죠, 여러분. 따라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 징수가 안 되니까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 위탁 들어가잖아요. 위탁 들어갈 때 받은 돈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융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무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죠.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전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 규칙의 별표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또는 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 해서 LH한테 사라 할 때 LH가 살 수 있는 매입 금액이거든요. 이건 뭐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이만큼 많아요. 제가 이제 다 뒤져보니까. 그래서 다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내가 한번 볼게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의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 지역주택의 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이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찍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못 풉니다. 따라서 별표 내용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그래서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요거 66번의 주택단지, 별개 단지 21팔도라고 하면서 이거 정말 엄청난 내용이죠. 그 별개 단지로 보는데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 도로가 별개 단지가 되려면 20m 이상 지나가야 되는데 10m밖에 안 되니까 해당 시설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이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21팔도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지나가면 별개 단지, 도시계 이해 정도는 8m 이상. 그걸 알고 있냐 하는 문제죠. 쉽죠? 그 다음에 요건데 요 67번 문제도 주택에 딸린 건축 설비는 당연히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옳은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 걸 찾아보면 이 셋으로 압축이 됐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하니까 얘도 맞는 거죠.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들어간 걸 다 빼야죠. 기억 들어간 걸 빼야죠. 이렇게 기억 들어간 걸 빼요. 빼면 두 개가 남죠. 두 개가. 자, 그러면 디귿은 맞단 말이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300세대 미만. 300세대이니까 미만이 이상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의도를 아시겠죠? 집중력 떨어진 사람, 300세대, 300세대라고만 외운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떠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는 살짝 여기서 흐트러지라고 한 겁니다. 300세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인데, 아유, 이런 건 뭐, 우리가.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의외로 서너 문제는 쉽게 맞히기 좋잖아, 이렇게. 그 5대1 코딱지 10대1 2개월 동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시험 그대로 나온 거죠.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건축 허가 실적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따라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요? 주택법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아이고, 뭐, 틀린 것을 골라. 600세대 공구별 분할 시행, 뭐, 신고, 착공 신고 20일 내 여부, 그 다음에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이건 뭐, 이게 웬일입니까? 5년 내 공사 착수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 내. 그 다음에 착수기간 몇 년 연장할까요? 1년. 뭐, 이거 뭐. 따라서 여러분 주택법에도 보세요. 69번, 그 다음에 68번, 67번, 66번. 네 문제는 맞춰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단 말이에요. 자, 70번이 낯설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약간씩 요새 응용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택 상환사채, 납입금. 주택 상환사채는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을 하잖아요. 3년 내 집지어 돌려줄게. 김영식으로. 그러면 내가 주택 상환사채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간 돈은 얘들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 용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봐라. 아니, LH나 등록업자가 이걸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이유가 뭘까? 아파트 지으려고 땅 사고 집 지을 자재 구입하는 거 맞는데 주택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하고 전혀 1도 관계없죠. 주택조합이 주택상환사채 발행합니까? 그거 조달해요? 우리 조합이 운영비 했을까? 얘들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택상환사채를 누가 발행하냐? LH하고 등록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작년에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발행해서 조달한 돈을 어디다 쓰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땅 사고, 기자재 구입하고, 주택 건설에 쓰고, 조합의 운영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니은, 외의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응용을 해서 살짝 푸는 거죠. 허점이 있잖아요. 허점이 이렇게 문제 소개가.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법은 뭐 거의 다 맞춰야 되네요. 아니, 상속을 받는 걸 못합니까? 입주자 저축 저당 못하나요?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고 그랬지요.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얘도 둘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공급질서 교란 이 부분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상속받는 거나 저당 설정은 괜찮지만 매매나 증여를 한다든가 알선한다, 광고한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얼이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쉽지요. 따라서 주택법은 의외로 6개 정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70번 이 정도는 나머지는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틀리면 정말 6문제 그대로 다 맞춰줘야 돼요, 사실은요. 요거 제가 여기 지금 70번 마저도 주택상환사채가 누가 발행했는지만 알면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법 다 마치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할 자격을 가질 만큼의 공부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33회 공부를 33회 시험 대비하신다면 말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의 수업을 끝날 때까지 부딪히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71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얘기한 거죠. 건축법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문제를 좀 많이 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 이건 법조문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은이라 하지만 다시는 안 나올 거니까 정답은 3번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 예치금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 요청하는 이게 다 조문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이건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저희들은 용도 변경이 케이스 문제로 나올까 싶었는데 신고 대상인데 요건 사실 좀 내용은 쉬운데 형식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근데 이 문제도 요것은 73번은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다. 요 73번은 85년도 이래로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오고 이건 진짜 틀리라고 준 건데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할 때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것. 수면 위에 건물 지을 때 수면 위에 적용한다. 공개공지 설치한다. 수면인데요. 수면. 땅이 아니고 대지 안전 높이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데 풀어달라 할 수 있지만 내진 등급의 설정은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는 35년 뒤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85년 이후로 처음 나온 거고 이거는 공부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틀려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시는 볼 필요 없는 것. 몇 문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혀 관계 없는 문제를 건축허가 제한은 반드시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시험 나오니까 주무부 장관이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를 못하게 제한한다. 그러면 안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 요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무부 장관 요청한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도 요청하고 문체부 장관도 요청하고 기재부 장관도 요청하고 말도 안 되죠. 도지사가 어떻게 특별자치 세종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장, 군수만. 허가 제한할 때 제한기간 2년, 1회 1년 연장 정답 3번. 이건 못 외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은 4번 지문이 요거는 좀 지엽적으로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에 심의 거칩니다. 하거나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심의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허가권자한테 너 허가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너 허가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공고를 장관님이 직접 할까요? 아니죠. 서울시장 너 허가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제안받은 내용을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한테 공고하는 거예요. 허가권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토를 통할하는 사람이거든요. 74번은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내용은 쉬운데 형식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답은, 그래도 답은 허점이 있어요. A도 B시에서, 여러분 A도 B시면 B시장한테 가서 허가나 신고한다는 건 아셔야 되죠. 연면적이 100이고 2층 건축물 대수선하고자 건축 신고를 하려고 한다. 신고 대상이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잖아요. 100이고 2층이니까 신고 대상, 신고하려 한다. 옳은 것은 그 가본 대수선 하기 전에 B시장한테 건축 신고했다. 신고하잖아요, 지금. 신고했으니 이중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 대상이니까 이건 잘 안 들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B시장은 신고 수리 전에 신고 수리 이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를 안전 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일 때 그러면 이거 뭐 100짜리, 2층짜리 대수선 수리하는데 무슨 안전 영향 평가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갑이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를 1년, 이건 뭐 수탁이에요. 허가는 2년 플러스 1년, 신고는 1년 플러스 1년.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용승인 받아야 되죠. 따라서 문제는 내용은 쉬운데 형식을 어려워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이 여기 다 들어갔잖아요. 신고. 건축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당연지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혀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 다시는 풀 필요 없는 내용이다만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모두 골라라. 모두 다 해당합니다. 모두 다 해당하는데 여러분요, 모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모기가 이 앞에서 모기가 얼마나 큰지 매미만 합니다. 매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틀려도 됩니다. 다시는 봉지 꼭 안 해도 된다. 요 특별건축구역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나올 거라고 특별건축구역 계좌접보 알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 산지는 지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이 이렇게. 요건 정말 우리가 답을 탁 나오게끔. 이 1번 지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자치단체가 국제행사 개최하는 직이다. 그러면 안 되죠. 국가가 국제행사하는 곳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안에 건축규정의 특례는 국가든 자치단체든 개인이든 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예외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주의해놓으라 라고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계좌접보 딱 외워놓은 사람이라면 답이 탁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 건축 분쟁을 제가 툭 언급을 하는데 요거는 나온다라고 하면 답을 찍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출문제 얘기를 할 때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한 사람하고 허가권자 간에 분쟁이 될 수 있냐, 이건 그때 당시에는 될 수 없는 걸 답을 찾아라 했는데 요것도 이제 똑같이 시험을 냈는데요.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가지 말고 조정으로 해결하자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걸 골라봐라. 자, 문제 찍어볼까요? 건축주하고 건축 신고 수리자 간의 분쟁이 있었을까? 신고 수리는, 신고 허가는 시군구에서 하는데요. 건축주가 구청장한테 가서 분쟁 생겨? 말이 안 되죠. 시공자하고 건축 지도원, 이 지도원은 시군구에서 지정한단 말이에요. 자, 해당 건축물의 건축도를 피해 입은, 허가권자하고 감리자 간에, 허가권자도 시군구 아니에요. 일단 시군구하고 분쟁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군구는 허가나 신고 수리하고 허가를 해준 사람에 불과한 거니까.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시군구 아니에요. 시군구 이렇게 시군구 얘들하고는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건축물 건축 등으로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은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 침착하게 풀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장 가서 모르는 거 낯선 거 나오면 표시해 놓고 나중에 따로 풀으라고 했죠. 그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농지법은 두 문제 다 쉽잖아요.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증 발급받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정답은 5번이죠. 자, 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농지 대리경작 제도인데 이 대리경작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많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게 이제 임대차하고 농업진흥적 지정 대상을 물어봤으니까 예상 가능한 거였고요. 옳은 것은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1번, 2번, 4번, 5번은 워낙 쉽게 돼가지고 지력 정진, 토양의 개량, 보존 후에 속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요, 대리경작이란 말은 농지의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이 빌려서는 사람이
지력을 정진하거나 토양의 개량 저런 이유도 없이 휴경, 농사 안 짓고 놀릴 때 시군구에서 인근 농업인한테 네가 대신 농사 지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농지 소유자가 지력 정진,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일정 기간 휴경한다라고 하면 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군구는 대리경작자 지정할 때 지정한다고 예고를 하고 열흘 있다가 지정하는 이유는 저런 사유로 휴경한다는 걸 이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신청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놓고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경작을 안 하면. 그러니까 갑이라는 농지 소유자 임차인이 있는데 인근 농업인 을한테 시군구에서 야 네가 대신 농사 지어라고 했는데 얘가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라고 됐거든요. 따로 3년이고 따로 정할 수 없다. 이거 완전히 틀렸죠. 그 다음에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다.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경작 안 하고 놀리고 쓸 때도 지정할 수 있지만 남의 농지를 빌려서 빌려서 임차인인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빌렸는데도 농사 안 지으면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주 보편적인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저희들이 분석한 그대로 보면 약 30% 안팎에서 그러니까 한 6, 7문제는 손을 못 대는 스타일로 내긴 해요. 내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기출문제와 스타일 다른 걸 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60%, 70% 범위 안에서는 수업시간에 취급을 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게 시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33회를 다시 대비하는 분이라면, 새로 대비하는 분이라면 90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75점, 80점 레벨에 맞춰서 계속 반복해서 배웠던 거에서 틀리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대부분의 몇 문제 빼고는요 전부 다 10년 내 기출된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스타일만 바꿔서. 그러니까 항상 합격을 하시려면 기출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정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2회 부동산공법 이번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긴 인생에서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추스리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녹화가 됐으니까 내일 또 보고 두고두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님이 유튜브로 또 우리, 목이 마르다고 3만원 후원해 주시고, 초코파이 이런 걸 사 드시라고 하네요. 함께 너무 좋다. 또, 레어버드님은 공법, 제 강의 듣고 90점을 맞아서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점수죠. 어마무시한 점수인데, 틀리라고 낸 문제도 이렇게 침착하게 보면 답을 이렇게 찌르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이번 시험도 보면 제가 대한민국 공법에서 저는 정말 가장 오래 강의하고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인데, 제가 아마 그 표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대로 가면 공법 점수 고득점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2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33회 대비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서 반복을 하시면 충분히 공법에서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